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우리 아이가 숫자에 관심을 갖고 숫자 재밌네 하며 흥미를 느끼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수학적 개념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육아 팁 그리고 그림책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학이라면요, 한글 익히기만큼이나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수 익히기일 텐데요.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혹시 수학을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아이 수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유학에 학습지 시키는 이유 중 대부분이 인지 발달을 위한 건데, 부모님과 상담하다 보면 한글 익히기 그리고 10가지는 써야 되지 않나요? 한 자릿수 덧셈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목표를 정하실 때가 있어요. 한글과 마찬가지로 수학습도 숫자에 흥미를 느끼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순 재밌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느껴야 아이들이 잘 배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역시 오늘도 그림책으로 접근하는 게 재밌고 유익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그런데 그림책은 글자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그림책이 한글 지도에 적합하다는 건 알지만 그림책과 수학? 그림책으로 숫자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수학 관련 그림책도 많아요. 수학용 그림책이 아니라요, 우리가 접하는 그림책에서 수학 관련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제목에서부터 숫자 지도에 적합해 보이는 책도 있고요. 그림책 내용의 숫자를 다룬 그림책도 많습니다. 사실은 수학은 숫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수, 세기, 더하기, 빼기, 수와 연산, 위치, 방향, 측정, 공간과 도형, 길이, 크기, 규칙성, 짝짓기, 분류,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 5세에서 7세, 유치원에서 3세반에서 5세반이죠. 이 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배우는 유아교육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은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자연 탐구 영역이 있어요. 수학적 탐구하기 보면요, 지금까지 읽어준 모든 그림책이 수학과 관련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이런 거죠. 수학적 탐구는 단지 숫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 뒤, 옆, 위, 아래 이렇게 위치와 방향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옆에, 뒤에, 위에, 아래 이런 말도 수학적 기초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였던 거죠.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의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를 보면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이런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7세, 즉 5세반이라면요,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또 구체물을 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빼는 경험 해본다. 이런 세부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예를 들어 4명이라면요, 숟가락 4개를 식탁에 놓으며 1대1 대응에 대해 아는 거죠. 젓가락이 4짝이니까 8개의 젓가락을 놓으면서 세어본다면 수세기, 덧셈도 익히게 됩니다. 다시 8개를 2짝씩 한다면 나눗셈도 되는 거죠. 이런 활동으로 수에 관심 갖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유학이 수학에서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배우는 그런 과정인 거죠.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다는 수학적 개념을 위해서는요, 동그란, 길쭉한, 기다란 이런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하게 하는 어휘를 자주 사용하면 친숙해지겠죠. 수학적 탐구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더 무겁네, 뭐뭐보다 작구나, 기다란 기차가 가는구나, 이런 일상적 표현이 알고 보면 수학적 탐구의 기초적인 측정, 길이, 무게 등 비교한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사용했던 엄마 앞에 서볼까? 과자 먹기 전에 밥 먼저 먹어야 해, 이런 말은요, 기초적인 측정하기의 순서를 지어본다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떠세요? 수학 어렵지 않네요. 여전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이야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수학적 어휘가 정말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동안 아이에게 읽어주었던 모든 그림책에서 표현된 상황과 어휘가 아이의 수학적 탐구 능력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림책 읽어주면서 수학과 친해지도록 해볼까요? 수에 관한 책에 가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림책이 바로 존 버닝엄의 장바구니입니다. 스티븐은요, 엄마 심부름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에 갑니다. 달걀 6개, 바나나 5개, 사과 4개, 오렌지 3개, 그리고 네가 먹을 도넛 2개, 과자 1봉지 이렇게 사오라고 합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서 오는데 여러 동물들이 차례로 나타나서 물건을 내놓으라고 해요. 스티븐은 동물이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던져줘요. 곰에게 달걀 하나, 원숭이에게 바나나, 캥거루에게 사과, 염소에게 오렌지, 돼지에게 도넛, 코끼리에게는 과자를 던집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통쾌해합니다. 왜냐하면요, 못 받게 하니까요. 사실 주기 싫잖아요. 이제 스티븐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옵니다. 스티븐이 집에 다다랐을 때 문 앞에 나와 있던 엄마가 말하죠. 스티븐, 대체 어디 있다 오는 거니? 겨우 달걀 6개, 바나나 5개, 사과 4개, 오렌지 3개, 도넛 2개, 과자 1봉지 사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런데 스티븐의 장바구니엔 달걀 5개, 바나나 4개, 사과 3개, 오렌지 2개, 도넛 1개밖에 없네요. 이때 엄마의 발문으로 누리과정 수학적 탐구의 수와 연산에 더하고 빼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의 장바구니에는 달걀이 몇 개 들어있을까? 엄마는 스티븐에게 달걀 6개를 사오라고 했는데 왜 5개만 남았지? 스티븐의 장바구니에는 바나나가 5개 들어있을까? 바나나가 왜 4개밖에 없을까? 달걀 1개는 곰에게, 바나나는 원숭이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얘기하면서요, 뺄셈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수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순차적인 흐름도 보여주는데요. 순서 또한 수학적 개념이에요.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본다. 이렇게 규칙성 이해하기를 위해서 줄거리가 일어난 순서를 발문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뭘 달라고 했어? 두 번째로 나타난 동물은 스티븐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니? 숫자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으면서 발문해보셨나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발문하면서 아이가 차근차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주였습니다.